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 업체라기보다 해운업계 4분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해운업계 관련 소식은 상당히 단편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양 컨테이너 선사는 유일하게 HMM이 있습니다. 물론 SM 상선도 컨테이너 선사긴 하지만 HMM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선 업체인 페노션, KSS해운, 대한해운과 같은 업체들은 각각 경쟁업체라기보다 활약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는 매입한 주식의 사업과 밀접한 시장을 조사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HMM의 주가가 요즘 부진합니다. 물론 회사는 12척 만선이라는 대기록을 앞세워 여러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부진한 주가는 주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소식을 알아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본 기사는 로이드 리스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로이드 리스트는 성급업체 로이드가 운영하는 매체로 조선 해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문 매체입니다. 로이드와 한국 KR 등 여러 선급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컨테이너 수요가 증가한 원인으로 미국 소매업체들의 재고 확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소매업체들은 코로나19가 소비자 수요의 급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예상과는 완전 반대로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족이 일어난 것이고, 이런 원인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높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 하단 부분에는 미국 투자은행 회사이자 증권회사 제프리스 컴퍼니에서 수석 경제학자 자문을 맡고 있는 아네타 마코스카 CFA의 분석이 포함됐습니다. 이분이 아네타 마코스타 CFA입니다. 마코스타는 미국에서의 소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낮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화상품과 서비스 상품과의 분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급속히 약화됐지만 재정 정책에 힘입어 상품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상품 수요만 봤을 때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 건설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습니다. 상품 공급은 코로나19 시작됐을 1, 2분기에는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갑작스런 수요 폭증, 공급 둔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생산자들은 미리 예방 재고를 확보하려 했고, 이 같은 현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마코스타 CFA는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 정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전 세계의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부양책으로 8월 소득은 엄청난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4.4%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개인 소득 증가율 역시 경기 침체 이전보다 2.5% 증가했다고 마코스타 CFA는 분석했습니다. 또 재입고 확보 추세는 소비자의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정상 수준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운송과 물류업은 계속 호황일 것이라고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국인들의 소비는 아시아에서 제조된 소비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 급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빗 켈스텐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도 방금 말했던 마코스타 CFA와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빨리 수요가 급증해 태평양을 횡단하는 컨테이너 운임이 급증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했을지라도 재입고 주기를 고려했을 때 4분기 물류시장 전망은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미국 물동량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물동량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적 영향을 덜 받아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에도 수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한 운임표를 보겠습니다. 10월 2일 기준이며 가장 왼쪽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통용되는 운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올해 운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임 상황, 그리고 제프리뱅크의 4분기 해운업계에 대한 좋은 평가 등 여러 긍정적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정보보다 현재 정보, 그리고 미래 예측 정보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 주식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며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관련 정보와 뉴스를 꾸준히 취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